안녕하세요. 예, 김호중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이렇게 계열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 전형에 따라서 저희가 특징과 전략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특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나 뭐 관련되어진 컨설팅 문의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카카오톡 아이디거든요. 메스톡 뭐 이쪽으로 또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학 성공을 위한 3학년 체크리스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래탐구에서 2011년도부터 이제 대학 입시 진학 지도를 한 것 같은데요. 뭐 매해마다 아주 인상적인 뭐 여러 가지 광경을 많이 봅니다. 이제 그 점들을 보면 이제 제가 부모님들께 꼭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죄책감까지 느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처음으로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 그리고 시기에 맞는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필요한 내용들 잘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세 왼쪽에 있는 일정은 26학년도 대입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에는 수시 모집 일정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엔 정시 모집 일정, 그리고 추가 모집 일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는 8월 31일까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정시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의 부분에 대해서만 11월 30일이 기준일이다. 그리고 2학기에 정성평가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졸업 때까지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시에서 잘 아시는 부모님들은 일부 대학이 정성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8월 31일까지 3학년 1학기까지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렇게 3일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보통 이 접수 기간에는 이제 서울대나 연대, 고대가 이틀 정도 먼저 빠르게 마감을 하고 있고 숙대나 숭실대 또는 세종대 이러한 학교들이 일부 하루나 이틀 정도 먼저 또 마감되기도 합니다. 여대들이 그렇게 마감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매해마다 매 전형이 반복될 때마다 지금 여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점점점 낮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수시 모집 일정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하루라도 짧다라면은 그 대학은 배제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 접수 기간이 마감 일정이 빠른 대학이라고 하면은 평균 경쟁률이 조금 더 타 대학보다 낮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원 전략을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팁들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까지 수시의 전형 기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기간, 그리고 23일까지는 충원 추가 합격자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하루 뒤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10시까지 충원 등록 마감으로 수시 모집이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 수능 시험 일자가 올해의 경우에는 11월 19일 목요일, 내년이네요. 자, 내년에 시험일 11월 19일이고요. 그리고 원서 정시 모집에서의 원서 접수 기간은 이렇게 24일 수요일이 지나고 주말을 지난 다음에 월화수 이렇게 3일 동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발표는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까지 그리고 추가 합격자의 발표 2월 10일까지 미등록 충원은 하루 뒤 2월 13일까지 되고 그 뒤에 또 추가 모집이 있다라는 일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시 모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일정인데요. 아직 이제 1월, 2월 개학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작성 검토. 지금 아직까지도 그 작성이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종 수정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의 학생부를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2학년의 학생부거든요.
이렇게 1학년의 학생부가 다소 아쉽더라도 2학년의 학생부로 많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또는 3학년의 학생부가 대부분의 학교나 학생들이 3학년 학생부는 아주 그 집중적으로 이 3학년 1학기 학생부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3학년 1학기의 학생부는 큰 편차가 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게다가 마지막에 이야기의 결말을 맺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기승전의 승전 이런 시기에 해당하는 2학년의 1학기, 2학기의 학생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학년의 학생부를 지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좀 더 잘 기록될 수 있다라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신에 대한 추이 점검이 필요하죠. 3학년 때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국수 0 정도로만 그 내신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단위수가 높은 경우에는 4단위 정도 돼서 12단위 정도만 이제 교과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마도 이수했었던 단위수가 100단위에 가깝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 3학년 1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위수가 10%를 약간 넘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을 좀 예상하면서 전체 3년 동안의 교과 성적을 조금 그려보시는 게 매우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의 교과 성적의 추이나 평균 성적 등을 고려해서 아마 3학년 1학기 성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수학의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과학에서 경험을 해봤던 것 같이 평균적으로 한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또는 이제 그 수학에 오히려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여전히 좋은 등급이 유지될 수도 있을 거고 미적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을 같이 고려해서 국수형 또는 필요한 사회 이런 내용까지 고려해서 3년 동안의 내신을 조금 그 예상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3년의 예상이 교과 성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내가 수시 지원, 우리 아이가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죠. 아직까지는 25학년도 수시 교과나 종합 전형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4학년도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시의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교과 중심으로 할지 종합전형 중심으로 할 것인지 또는 교과나 종합을 같이 할지 또는 종합과 논술을 같이 할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3학년 1학기 동안에 또는 여름방학에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서 시간을 보낼까가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6개의 수시 지원을 확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주된 수시의 전형은 첫 번째 종합인지 두 번째 논술인지 이 순위 정도까지는 최소 결정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수시 준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뭐 가능하다라면은 학생부 내용까지도 검토를 하면 상당히 좋겠죠. 우리 아이 학생부 같은 경우에 정성 평가가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수학 교과 성적에서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상 수학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학생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성평가 과정 중에 관련 교과 성취도 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관련 교과목의 이수의 노력의 측면에서도 수학의 과목에 이수가 많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수학 과목에서의 강점이 계속적으로 평가자에게 비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탐구의 활동이나 또는 진로에 대한 탐색과 그것에 대한 준비의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도 수학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학생부를 통해서 이 학생의 수학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교과 성적에 다소 평균 교과 성적에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종합 전형의 결과를 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느리다. 논술 전형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는 시작을 했었던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다 보면은 역시 장기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것은 이제 선발 효과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은 논술마저 시간을 배정을 하고 준비해 갈 만큼 아이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인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1월에 출발했던 학생과 3월에 출발한 학생 또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출발한 학생, 여름방학에 출발한 학생, 9월에 출발한 학생 모두 다 보면 평균적으로 합격 가능성에서는 꽤 비교적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합격자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여름방학 시점에 시작하는 학생이 일반 평균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던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더라.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있는 2월에 와서 본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내가 우리 아이가 지원할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라는 것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보통 빠르다라면은 이미 이제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좀 느리다라고 하더라도 3월 초까지는 보통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것은 해당하는 그 현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25학년도 바로 올해 합격하는 바로 선배들이 수시에서 치렀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또는 연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대학 전형의 면접 문항을 개학하기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문항을 살펴보는 시간이 직접 풀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까지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이면은 면접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개학 전에 학생이 파악할 수 있다라면은 이후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계속 이어질 때까지도 서울대나 서울대나 연대 또는 우리가 지원할 우리 아이가 지원할 의학학 계열에서의 면접 문항이 이러하니 이후에 접하는 여러 가지 제재나 학습의 내용 등을 통해서 이것이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또는 이것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까지 묻겠구나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전에 좀 살펴보는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지원할 후보군의 지원들이라고 하면은 입학처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를 좀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 선행학습과 관련되어진 보고서 외에도 기출문제만으로도 업로드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자료를 통해서도 검토하시는 걸 상당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1월과 2월에서는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들에서 입시 설명회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사 설명회 자료 등을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입시 관련된 커뮤니티들에서 자료들이 업로드들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시면은 보통 접근하셔서 보실 수 있는 자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이 자료들을 좀 보시면서 입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간의 입시 전략을 좀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의 가장 큰 것은 우리 아이가 수시에서의 경쟁력이 더 높은가, 그리고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더 높은가, 또는 수시나 정시의 경쟁력이 서로 비슷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시와 정시에서 어디에서 우위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수시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전형을 어떤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또는 우리 아이의 수능의 성적이 점차적으로 향상된다라면 또는 유지된다라면 또는 완만하게 하락된다라고 하면 그때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점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이 연간의 입시 전략을 어느 정도 확정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빠르다라면은 입학처 대면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게 좀 많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2학년까지의 학생부를 들고서
해당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사전에 전화를 하시고 약속을 잡으시고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그 전달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학생의 학생부, 2학년까지 학생부를 가지고서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블라인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학생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학생이 뭐 중동고의 학생인지 숙명여고의 학생인지 학교에도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어머님과 또는 이제 아버님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학생의 그 면면들을 추가로 부연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학생에 대한 서류 평가가 약식으로 현장에서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중에 부모님께서 적절하게 질문을 잘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해당 대학에 진학하기에 좀 더 유리한 학생부에 보완해야 될 점들이나 또는 강화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질문이라고 한다라면은 연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가장 쉬운 질문은 저희 아이가 연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는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은 활동 우수형이 더 좋은지 국제형이 더 좋은지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담자는 왜 국제형이 더 좋은지 또는 왜 추천형, 교과 전형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설명에서 이 아이의 강점에 대해서 아마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실제적으로 어떤 전형, 대학의 전형에 부합한지 이런 내용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의학학 계열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의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전에 약속을 하셔서 면담을 하시다 보면은 지금 예시를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런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줍지 않은 컨설턴트를 만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유의미한 이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좀 움직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3학년 학생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지는 시점, 뭐 필요하다라면은 8월 초까지도 대학에서의 대면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상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 선수들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도 한번 만나보시고 뭐 5월 지난 다음에도 만나보시고 7월 초 이런 시점까지 이렇게 보통 만나니 빈번하게 만난다라면 뭐 세 차례 정도까지도 이렇게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확인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1학기의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동아리 활동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각각의 과목에서의 주제 탐구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학년, 2학년 동안의 학생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완성을 할 것인지, 당연히 발전해가는 모습이나 심층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후속으로 하고 싶다라고 언급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급적 놓치지 않고 3학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과목과 활동에서 3학년 1학기 계획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3월 동아리 학교 활동 결정됐고 3-1 중간고사 대비가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4월에 중간고사가 치러지고 중간고사 이후에 수행평가가 많이 집중되어지게 됩니다. 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자, 뭐 직윤이든지 또는 의예과든지 또는 교과 전형 등, 또는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전형에도 이제 추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 전형을 활용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좀 대상들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해요. 자, 보통 이것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8월 중순이나 8월 말 정도에 최종 확정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데, 자, 이때 확정을 하기 전에 저희 아이와 A라는 학생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근데 그 A라는 학생의 어머님이 학교를 다녀가신 다음에 그
미심쩍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추천자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예. 학교 뭐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이 저희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지만은 특정 부모님이 이제 다녀가신 이후로 탈락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경우는 학교에서 기존부터 사용하던 추천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서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부 심각한 경우에는 뭐 그 고소고발까지 가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모두가 이제 원만하게 내용들이 결정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기 초에 추천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에 맞춰서 마지막 최종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월 8일에 경기도 학평이 있고요. 자, 27학년도 시행 계획이 4월 말일에 보통 발표가 됩니다. 4월 30일 또는 5월 1일자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치러지는 입시는 아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내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27학년도의 시행 계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요강은 과거에는 그 5월 첫째 주에 5월 1일, 2일, 3일 이때쯤에 보통 항상 발표가 됐는데 최근 두 해 동안에는 6월 초에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두 해 동안의 이제 흐름대로 한다라면은 수시 요강이 6월 초에 발표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시 요강이 6월 초에 발표가 되면은 수시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응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발표되는 수시 요강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하고요.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에 연대에는 입학처의 그 잡지 같은 그 매거진 같은 것들을 발표하는 내용에서 미리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4월 이럴 때도 살펴보실 수 있는 점들이 있어서 연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에 조금 더 3월, 4월에 좀 열심히 들어가 보시면은 이 올해의 수시 요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때 정도부터는 이제 대학별 입시 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관련되어진 정보들을 접하시고 대학 입시 설명회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조금 더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좋은 입학 사정관을 만나셔서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학별 입시 설명회 필요한 곳들에서의 설명회를 좀 참석하시는 것들 권해 드리고요. 논술 대비가 시작이 안 된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이 시기부터는 가급적도 출발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도 좀 더 일찍 시작한다라면은 이때 정도부터는 이제 고려하실 수가 있고요. 대입에 25학년도 대입의 결과를 아마 이 정도면은 볼 수 있는 대학들이 한 40% 발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늦게 발표하는 뭐 이대나 이런 학교들은 7월 중순 말 이때까지 가가지고서 발표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 어디가를 통해서는 5월 중순이면은 대략적인 7, 80%는 이제 발표가 되어져 있고요. 대학의 입학처를 통해서는 4, 50% 정도를 발표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대입 결과를 검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5학년도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곳들은 특히나 이제 의학학 계열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제 1,500여 명 증원됐을 때 작년의 결과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나 지역 인재 선발이 많이 늘었던 작년의 경우가 이 의학학 계열의 상위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는 자료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6월 3일에 육모를 보고서 6월 준비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그 뒤늦게 발표가 되는 것은 수시 요강이 이때 발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입시 설명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요. 자, 일부 대학은 모의 논술을 치러지거나 모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이 모의 논술이나 모의 면접은 시간적인 제한만 없다라면은 참여해 보는 것을 매우 권해드립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첫 번째 논술이나 첫 번째 면접은 그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논술과 면접을 응하면서부터 첫 번째 시행착오를 통해서 논술이란 거 이렇게 치러야 되고 면접에서 왜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요구했는지를 그제서 파악을 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경향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매우 낯설게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모의 논술이나 모의 면접 경험해보는 것을 좀 더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모의 논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면 모의 면접은 참석을 해보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자, 모의 논술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은 이 학생이 중대를 목표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중대 모의 논술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 학생은 아마도 중대 모의 논술의 결과에서 매우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 합격자, 그 모의 논술에서의 합격자 중에서도 꽤나 상위권으로 아마 찍혀서 아마 결과를 받아볼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학생들 이제 모집 단위에서 아주 최상위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당수가 사실은 실제 논술에서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대가 모이는 중대 모의 논술에서 상위 5%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모두 다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모의 논술은 없지만 연대 모의 논술 정도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중대 논술에서 합격 그 가능성이 좀 생긴다. 이 정도로 모의 논술에서는 그 정도로 조금 가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뭐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저희 아이가 모의 논술, 중대 모의 논술에서 이렇게 상위 1% 안에, 상위 3등 안에 들었는데 당연히 합격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설득을 하거나 설명드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좀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의 논술에서는 상당히 부풀려진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 논술 모의 면접 그 입학처에서의 대면 상담도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입학처 대면 상담 말씀드렸던 대면 상담이 늦다라면 8월 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대면 상담들이 있고요. 대입 결과를 이제 계속적으로 발표되어지는 대학의 결과 검토를 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마치고 기말고사 후 활동이 있죠. 수업량 유연화 교육과정, 그리고 그 학생부 작성과 검토 3학년 1학기, 그리고 교과 성적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시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 특히나 수시를 중심으로 해서 입시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8월에는 학생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종 확정하는 시기, 그리고 추천자도 학교에서 확정이 되어지는데, 이 추천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추천자의 명단이 수시 접수 기간보다, 원서 접수보다도 먼저 대학에 보내졌던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추천자 명단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말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로 했는데 수시 원서 접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추천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이야기가 사전에 오고 가는 게 더 편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수시 지원을 하는 과정 중에 불필요하다라면은 추천을 받지 않는 거, 이런 카드들까지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 과기원 자소서들이 있죠. 예. 자, 이 자소서 작성이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것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일찍 마치면은 뭐 5일경에 끝날 거고요. 좀 늦게 끝나면은 15일 정도 마칠 텐데, 여름방학이 시작되어지는 시점,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학원들이 그렇게 이제 개강 시점들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 사이의 시간, 1주에서 길다라면 2주 정도 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 과학기술원들의 자소서를 최대한 완성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롯이 7월, 8월의 여름방학 동안에는 수능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재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가장 권해드릴 만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9월 3일에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가 약 일주 후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불가피하게 다시 수시 어떻게 지원할지를 생각하게 돼요. 예. 구모의 가채점 결과를 따져보면서 생각보다도 여름방학 동안에 1학기에 열심히 해서 수능에 대해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수시 지원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싱숭생숭하고 공부하는 것에 손이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 일주의 기간 동안에 필요하다라면은 다시 한번 과학기술원의 자소서를 검토하고 완성시키는 시간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이 과기원들의 자소서는 기말 끝나고 서둘러서 마치고 여름방학 기간에 최대한 구모 전까지는 수능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 자소서를 완성하는 거 이런 방법을 좀 더 권해드립니다. 자, 3학년 2학기 계획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의 재학생 때도 정시 지원을 할 때 3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아무래도 우리 아이의 어떤 수능의 실력으로 보았을 때는 시간만 더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목표하는 대학을 훨씬 상회해서 진학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기대감이 커진다. 그러면 수시에 대해서도 훨씬 더 도전적으로 지원해 보겠죠. 예. 정시에 대해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기대감이 크다라면은 보통의 경우 수시를 조금 더 도전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쨌든 원 없이 수시에서는 지원을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때의 경우에 더 많이 커지는 게 보통의 상황이에요. 오히려 또 이제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많은 학생들은 수시는 최대한 본인이 준비했던 지원들은 기회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들이 큽니다. 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올해의 수시나 또는 정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지 못해서 내년을 목표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3학년 2학기의 학생부가 다시 또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3학년 2학기의 교과 성적도 챙겨야 되는지 또는 3학년 2학기 학생부까지도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나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3학년 2학기 학생부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수시가 모두 종료되고 또는 정시에 대한 지원도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학생부는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수시의 지원은 수시 전형은 12월 초면 끝납니다. 보통 11월이면 대부분 다 끝나요. 일부 학생만 남아 있어서 이 12월에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하고 소통을 잘해서 3-2의 학생부를 이때 열심히 챙기면 됩니다. 이때 열심히 챙긴다고 해봤자 하루에 1시간도 안 돼요. 아이들이 챙기는 시간이. 놀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충분하게 있는데 정서적으로 다 지쳐있다는 이유로 이때 학생부를 열심히 잘 안 챙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잘 챙겼을 때 재수 종합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9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3학년 2학기 계획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중간고사가 빠른 학교들은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바로 구모 끝나자마자 구모가 있기 전에 8월 말에 중간고사를 이미 치르는 고등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빠르다라면 8월에 좀 결정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모까지 끝난 다음에 논술이나 면접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수시 전형들이 시작되다 보니까 전형을 앞두고 여러 가지 파이널 대비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수시 전형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아마도 학생들 수능에 최대한 매진하면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수능을 봤다라고 하면은 수능 가채점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시게 될 텐데 기관들의 발표가 근래에 들어서는 제가 보니까 근래 최근 2해는 비교적 더 정교하게 발표가 되고 있긴 한데요. 2해 전까지는 사실은 너무 후하게 평가를 많이 후하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성적을 보고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내가 정시로도 고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수시 고대 전형 같은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를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힘들게 수능을 봤는데 남아있는 전형을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크겠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타협을 해서 안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응하는 게 대부분 다 좋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그 기관들의 가채점 결과에 대한 발표 자체가 꽤 낙관적으로 좀 발표하는 경향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필요도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점들은 뭐 이후에 설명회에서 좀 아주 구체적으로 전부 다 짚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말고사가 수능을 보자마자 다음 주 월, 화, 수, 목 이런 시기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시 전형에 상당히 애를 먹거나 시험 자체도 아예 못 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아예 구제가 안 되어지는 그런 일부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수시 전형이 대부분 다 파이널이 끝나고 합격도 대기하고 등록하고 충원 대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 같이 3학년 2학기 학생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라면은 여러 가지 활동과 학습도 이어지면서 학생부 잘 완성될 수 있게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린 건데, 아이고, 예, 많이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정시 모집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1학년, 2학년 동안에서의 모의고사의 추이를 좀 점검하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대학 어디가를 보시면은 그 각각의 대학마다 합격자의 뭐 그 등록자의 최종 등록자 70%로 해서 100분위 평균을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1학년, 2학년 동안의 모의고사의 100분위 평균을 구해서 따져보시면은 우리 아이의 수능으로서 정시로서 현재 예상되어지는 대학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졸업생들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제가 뭐 앞선 설명회에서도 그런 보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향후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그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의 1등급과 2등급의 60%가 넘는 학생이 지금 졸업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이나 2등급에 내에 있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5%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까요? 그래서 2등급 대부분 초반에 그냥 국수 탐이 모두 다 2등급 초반 100분이 95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전국에 평균적으로 봐서 60%가 졸업생이라고 보면은 우리 아이의 위치는 2.5배가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국수탐의 100분위가 12.5%더 12.5%가 되기 때문에 8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5 100분위가 87.5% 87.5로 바뀌는 거예요. 95라고 하면은 연대 영어 1등급이라면 연대 상위권 공대를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물론 이제 수학이 이제 국수탐의 점수에 따라서 운이 좋다라면은 수의대까지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그 아마도 이제 그냥 연대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87.5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진학을 잘했다라고 하면 건대, 동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대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졸업생 합류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까? 근데 지금 계속 매해마다 졸업생이 수능 응시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졸업생 강세가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라면은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지 당연히 그것은 많은 재학생들이 그 수능을 제대로 그 소화해내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소화하고 체화하는 것만으로도 재학생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수능에 대한 목표도 좀 설정을 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수능 학습을 이룰지에 대해서 조금 학습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기가 지금 거의 이제 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연간 입시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기초 학습 또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의 이 시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보완의 경우에는 점점점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2월까지 최대한 그것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3월부터 6월에는 이 빈출 핵심에 대한 숙련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이제 관건이다. 키가 된다. 핵심적인 키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기출을 한 번은 전부 다 살펴봐야 된다. 뭐 5년치, 7년치, 뭐 8년치 이런 것들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출을 학습을 하는 것도 이렇게 자이스토리 같이 뭐 단원이나 테마가 나눠져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 그 단원이나 테마가 나눠져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문제를 풀라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 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마더턴 같은 방식으로 온전한 풀세트로 문제를 이제 풀고 그것에 대한 성적도 확인하고 그것을 매번 오답을 그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오답을 해가는 거 이런 빈출 핵심에 대한 숙련이 되어지는 것이 이 시기에 좀 필요하다. 역시 학교 재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상당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출 학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 학습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역시 여름 방학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여름까지는 그런 기출 학습이 종료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월에 학평을 보고 나오면 결과를 확인하실 텐데 자, 이 결과가 1학년, 2학년에 비해서 성적이 비교적 향상이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영역에 더 신경을 많이 들이고 애를 썼는지에 따라서 또 각각의 영역마다의 변화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3학년에 학평이 되는 순간 상당히 그 난이도의 향상에 의해서 버거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것 없이 무리 없이 이제 잘 적응하면서 1월, 2월에 아주 그 학습이 잘 준비가 된 것 덕분에 3월 학평에서 크게 향상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3월 학평을 점검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따져보고 많은 향상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5월에도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6월에도 하락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잘 된 학생들이라면은 1학기 동안에도 수능 학습이 어느 정도 향상 추이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좀 가진 학생이다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육모로 바로 넘어갈까요? 자, 육모를 봤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육모의 결과가 재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구모 성적이 육모보다도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여지없이 수능 대비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학생이라고 뭐 보셔도 돼요. 예, 뭐 아이가 열심히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보완하거나 해야 될 점들에 너무 컸기 때문에 보완이 충분히 안 된 거고 성장이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육모보다 구모의 결과가 더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실제 수능에서는 기대가 커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이미 9월에까지 학습이 미진한 상황들이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자, 육모의 결과는 우리 아이의 약점이나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수능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점으로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떨어진 거나 학생이 이제 좀 회의에 빠진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당연히 최악의 성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그 시기가 6월에 성적표가 나오는 시기가 기말고사를 바로 앞두고 있거나
또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있거나, 근데 이미 학생들은 가채점을 한 결과가 있고 여러 기관에서 가채점 결과를 접하면서 아, 나는 더 이상 실제 수능으로는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그냥 좌절 모드로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것이 아마 너가 낼 수 있는 최저점일 것이고 이후의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그때 조금 받아들이겠죠. 예. 예, 그때 대해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받아들이겠죠. 자, 육모 결과 보고 7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기말고사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 갑자기 3학년 1학기 학생부에 혈안이 돼가지고 8월 말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 자, 그런 모습이 뭐 휘문, 단대부고 이러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수능에 이 기간에 오롯이 이제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학생들에게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자, 육모에 대해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이후에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조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육모의 결과에서 보면은 이렇게 졸업생 합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폭의 영향을 받고 떨어지는지, 실제로 떨어지지 않고 또는 이제 근소하게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학생이 그 저력 있게 또는 수능 열심히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했던 결과를 받으시면은 칭찬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말고사 이후에 자, 그렇게 확인됐었던 약점이나 취약한 점,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점, 또는 이제 강화시켜야 할 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여름방학에 이제 학습 등 수능 학습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간 배정 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당연히 이제 이 7월부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양적인 학습에 의해서 매우 숙련되도록 하는 거. 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좋은 사설이나 모의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학습이 되어지는 시기다. 자, 그리고 8월에 수능이나 정시록서의 목표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9월 정시 요강 발표가 이때쯤에 이제 가까워지면은 정시 요강 발표가 이제 9월쯤에 9월 접수 이후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시 요강도 이제 9월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자, 구모의 결과. 자, 그 최근에는 실제 11월 수능에서 그 수능의 그 출제 경향성이 대부분 다 구모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작년 구모를 봤었을 때도 또 놓쳤던 것 같아요. 작년 구모가 너무 평이하게 출제돼서 도대체 이게 어떤 시그널인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거의 없었죠. 실제로 수능이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돼버렸죠. 자,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 국어에서 특히나 문학이 까다롭게 출제되거나 이런 경향성이 실제 수능에 그대로 출제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육모의 결과로는 올해의 응시자들에 대한 뭐랄까요, 0점 조정 같은 거, 전년도 이때까지 해왔던 큰 수능의 출제 경향대로 크게 튀지 않게 출제를 해봤을 때 학생들이, 응시자들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모에서는 그 결과들을 가지고 실제로 11월 수능에 출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실험적인 것들을 시작을 해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구모를 본 다음에 구모가 이때까지의 모의고사와 달랐던 점들, 이런 것들을 꽤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수능을 대비를 해간다라면은 훨씬 더 그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우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답 분석과 오답 보완, 이런 학습들이 질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졸업생들도 응시하지 않고
실제 수능의 경향성과 크게 관련성이 없어요. 그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학평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내가 그 시험을 잘 그 시간 동안에 제한된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시간을 잘 치러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가 수능에 대한 학습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늦다고 하더라도 11월 초부터는 또는 이제 조금 더 일찍 한다라면 10월 중순이나 말경부터는 영역별로 좀 균형 있는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과탐이 상당히 생각보다 약해서 국수형은 강한데 과탐이 약해서 뒤로 갈수록 과탐에 이렇게 힘을 쏟고 열심히 하다 보니 잘하던 국수형이 오히려 흔들리고 과탐에서는 많이 보완된 결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학생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1월 경부터는 각각의 영역을 균형 있게 마무리가는 학습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짚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11월 14일부터의 일정은 이 두 가지의 일정은 작년의 경우의 일정으로 대입을 한 겁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작년 경우도 한다라고 하면은 수능을 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었고 한 주 후에 화요일에 정답이 확정되어지는 방식으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아마도 이제 9월에 8월 말 9월 초에 수능 원서 접수할 때 해당하는 일정도 다시 공지가 될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지원은 이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연말을 넘기지 않고 접수가 끝나는 것으로 올해는 다행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시 준비와 관련되어진 것은 세세한 것은 이후에 설명회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능 이후에 50일 동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롤러코스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좀 상세하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치한 약수 대학별 특징과 전략 핵심 중심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표정을 보니까 그 자연이나 인문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핵심 중심으로 짚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과 관련돼서 이제 의과대학과 전문대학원 협회에서는 재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원하지 않았던 인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능한 빨리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러면서 2월 중이라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의협은 아예 뽑지 말거나 감원을 해야 된다. 학생들 지금 작년에 그 1년 동안 전부 다 의대생들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잖아요. 그 인원이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방법들이 상당히 그 적합한 방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의 문제다 보니까 유지 또는 소폭 조정하는 정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지만은 행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대로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그냥 5,058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될지 이 5,058명으로 확정될지 이것이 아주 짙은 안개 속에 있지 않나. 너무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난처하신 상황이신 것 같고 의협에 계신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은 무조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낙관하고 계신데 또 이제 다른 입장에 계신 분들은 전혀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원은 이제 올해의 모집 인원들입니다. 보시는 것 같은 교과 전형의 일반 지역, 종합 전형의 일반 지역, 논술의 일반 지역, 정시의 일반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대학이 이제 의대의 메이저 인서 수도권 거점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선발 인원은 올해의 선발 인원입니다. 그리고 증감 자체는 그 24학년도 대비해서 증감 인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학년도 대비의 증감이 아니에요.
24학년도 대비해서 증감입니다. 자, 2,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늘어났는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각각의 전형에 대한 특징의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면은 역시 상위 대학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고,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참석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이렇게 상위 대학에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과거보다 좀 더 진학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리고 또 정시 일반으로도 상위권 대학들은 더 많은 수가 선발을 하고 있다, 늘려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지방 국립대 또는 지방 사립의대 쪽으로 가면은 교과 지역 인재로 엄청나게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시 지역 인재로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하고 있는 대학 등에 따라서 입장들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전남대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126명 이렇게 엄청난 많은 규모로의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전남 지역 이렇게 호남 지역의 학생들의 상당수는 모두 이곳으로 지원할 거예요. 예, 최저도 다르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 종합 일반으로 지원할 학생들이 지역에서는 많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등잔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수, 오히려 그것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을 적절하게 겨냥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되고 오히려 이제 좋게 최종의 합격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같이 조금 입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준비를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짚어드려야 될 대학들의 일부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천대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최저가 세계 1등급이에요. 이것이 아마도 인근의 학생들에게 비교적 좋은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지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강원대의 종합전형이 11명이나 더 추가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대 종합의 경우에도 비교적 이 인근의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전부 다 아실 수 있고요. 비교적 조금 중요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붉은색 글씨인데 조금 더 굵게 밑줄까지 그어줘서 표현을 해 두었던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자, 이렇게 선발하는 인원들이 많이 영향을 주목할 만한 것들은 좀 노란색 배경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좀 보실 만한 것은 경북대가 이렇게 종합 전형으로 선발 인원을 많이 늘렸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고 강남권 학생들이 과거에 여기 2.5대까지도 합격했던 사례가 있을 정도로 경북대 이 종합 전형이 교과 성적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비중이 낮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관련 교과 이수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이 좋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경북대 지원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북대가 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대나 또는 이제 약대 수의대까지 종합 전형으로 또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타 전공까지도 같이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전형이라고 하면은 평가의 항목은 동일하고 평가 비중 동일하기 때문에 의대에서 그렇게 선발한다라는 것은 치대, 약대, 수의대도 같은 방식으로 선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자, 수능 최저는 조금씩 완화되어진 경우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 있고요. 자, 그리고 계명대 종합전형도 선발 인원이 이제 5명으로 선발하다가 12명으로 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신대 교과 전형도 일반고도 이렇게 역시 또 인원 자체 선발 인원이 좀 늘어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단국대 천안 논술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의대 논술 전형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가천대가 작년에 신설됐고 올해는 단국대, 이화여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올해 또 신설이 됩니다. 게다가 인하대 선발 인원도 그 논술로 선발한 인원이 늘어나고 아주대도 선발한 인원이 논술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논술로 뭐 이 학교들을 목표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꽤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조금 더 그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대 목표를 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논술에 대해서 시선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독특한 부분이 대가대 같은 경우가 가톨릭 지도자 추천이 또 늘어났어요. 최근에 가톨릭 관동제가 가톨릭 지도자 추천이 늘어났었는데 가톨릭대의 2명 선발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의 2명 선발에 이어서 대구 가톨릭대에서도 가톨릭 지도자 추천 2명이 또 신설이 돼서 이 경우에 역시 일반 전형의 종합 전형보다 추천을 받은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게 진학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 참사람 이렇게 종합 전형도 선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동아대가 수시 전형에서는 전국 단위로 선발을 거의 해오지 않았다가 올해 거의 최초에 가깝게 그에서는 최초로 잠재 능력 우수자 이렇게 종합 전형 10명 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실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아대의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이 특색을 조금 이해하신다라면은 이 동아대 잠재 능력 우수자가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대와 경북대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이 학업 역량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정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이수한 것도 보고 있고 관련 교과 성취도도 보고 경북대 같은 경우 세특에 있는 학업 생활에서의 충실도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보고 있기도 해서 교과지만 완전한 교과는 아니고 서류 평가가 반영이 되어진다. 이런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은 건국대 그리고 경희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치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성대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많이 증원이 됐어요. 이 증원은 이미 작년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진 것은 교과 전형이 생겼어요. 교과 전형이 생겼고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5명을 더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대 논술만으로 10명을 선발해요. 성대 논술은 수원, 수투 범위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원, 수투의 범위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그 범위에서 아주 그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논술에 대해서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고 수능으로 그 수원 수투 논술로 해서 합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소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성대의 논술 같은 경우 조금 더 주목하실 수 있는 점들이 있을 것 같고 역시 정시에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이 또 성대 정시 증원되어진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주대 교과가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에이스와 논술 전형 말씀드렸던 것 같이 증원이 많이 돼서 학생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대, 연대미래, 영남대, 울산대. 자, 이렇게 있는데 주목해서 말씀드릴 만한 것은 변화가 좀 크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연대미래에서 이제 지역 인재로 인원이 좀 변화가 되어진 부분들을 말씀드릴 만하고요. 영남대가 선발 인원이 의학창의 인재가 2명을 선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배수가 7배수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 의학창의 인재 근데 면접 일자가 10월 20일경 정도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 자체가 사업으로 높아서 이 최저를 충족하기는 어렵고 교과 성적이 다소 안 좋더라도
그래서 비교적 합격하기가 좀 좋은 대표적인 의대가 영남대 이제 의학창의인재. 이 면접으로도 역전할 수 있는 정도가 비교적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 영남대 의학창의인재가 의대 목표를 하지만은 교과 성적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이런 학생들, 하지만은 수능 최저는 충족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학생들에게 좋은 이제 선택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교과 이렇게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역시 잠재 역량 전형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선발하고 선별하는 전형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자, 원광대는 그 지역 이제 교과가 신설된 부분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을지대의 교과 전형 자체가 최저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여기가 사합 5의 최저를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지대를 매우 선호하다 보니까 1.1대에서 보통 컷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3합으로 바뀐 것 때문에 교과의 컷이 훨씬 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적 그 선호하는 그 의대, 지방 사립의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죠. 자, 근데 최저가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학생들의 지원이, 교과 성적이 좋은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대가 드디어 이제 면접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올해 나뉘어져서 면접으로도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거 주목하실 만하고, 논술 전형으로도 의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 이대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이합니다. 이대 논술은. 그래서 학생들이 이대 논술 기출 문제를 보면은 논술에 자신감을 보통 가져요. 근데 그것은 이공계 학생들이나 뭐 의대 학생들의 경우에도 예전에 그 당시에는 의대 학생들의 논술 컷이 99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도 그 컷이 97점 이 정도를 낼 정도로 거의 만점에 가깝게 이대 논술은 했었던 편이에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혹시 이대 논술 문제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렵지는 않지만은 답안 작성이 아주 완벽을 기하다시피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합한 대학의 논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면접 전형으로도 그 이나 미래 인재 종합 전형으로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논술 전형도 역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자, 이쪽은 아마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전남대의 이제 종합 전형 인원이 좀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전북대 종합에 뭐 인원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대 서류형이 새로 신설된 부분, 이것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합 전형, 그 서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그리고 중대가 융합형 인재, 재작년에는 융합형에만 면접을 받고 작년에는 탐구형만 면접을 봤는데 두 가지 전형 모두 다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올해 또 변화가 있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충남대, 그리고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자, 한양대가 이렇게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특한 게 논술 100으로 보거나 또는 교과 10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평가 10을 하는 거예요. 한양대는. 아주 독특하죠. 예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양대가 논술을 했을 때.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다시 부활을 해서 정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논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전에 한양대 논술을 합격하는 친구들은 이 정성평가도 매우 완벽하게 봤다시피 했었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논술 의대에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못하니까 스킵하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치대나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야기는 그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끝난 다음에 제가 질문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의과대학이 바라는 학생부 종합의 역량 부분은 이 내용은 그 의과대학 교육협의회에서 관련 이제
그 연구팀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좀 공유해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아마 배부 자료에 계시니까 배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배부 자료에 없는 내용으로 이것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재학생 증가가 있습니다. 자, 45만 3,812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11.8%가 증가됐습니다. 현재 재학생의 경우에. 자, 그것은 현 교육과정으로 변화가 된 다음에 교과의 컷의 추이는 이과는 계속적으로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문과의 경우에는 완만하게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자, 큰 스트림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가 교육과정이 바뀌어지는 시기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랑 좀 겹쳤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교과 성적도 양극화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문과 학생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는 거죠. 그것은 이과의 최상위권, 올해 이과의 최상위권 학생은 더 큰 폭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큰 폭, 그러니까 1등급을 받던 학생의 수도 11.8%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예, 의대 증원만 500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변화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학생은 이렇게나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은 과거와 똑같이 지원한다면은 뭐 10% 내외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봐야죠, 최소. 자, 그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안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문이과 모두 다 학생들. 근데 이과의 최상위권은 더더욱이 안정 지원을 염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의대 증원이 안 되고 24년도 수준으로 그냥 유지가 된다거나 또는 인원 자체가 감원이 돼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대 모집 증원 여부 또는 정도에 따라서 수시 지원에 대한 전략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이과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하지만은 학생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시 지원은 원 없이 해보고 싶어 해요. 내가 3년 동안 했던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들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까? 다 6장을 전부 다 원 없이 하고 싶더라도 부모님께서 한 장만 뭔가 설득을 해서 얻어내서 또는 2장을 얻어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적정하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위권의 경우에는 이것에 따라서 지원 자체의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인재 선발이 절대 다수인 곳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일반 전형을 공략하는 방법들도 같이 고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학생에는. 자, N수생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인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자, 의대 증원이 100% 반영된다라면은 예상 인원대로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 증가는 11.5% 증가를 예상하고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것은 최근의 흐름은 수능의 졸업생 강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의대 등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졸업생 중에서 78%대에서 79%대, 그리고 24학년도에는 80%대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약 한 해에 1%씩 계속 지금 그 침범이 되고 있어요. 뺏겨가고 있는 상태예요. 정시에서는. 자, 그런 상태에서 정시에 의치한 약수 졸업생 합격자 비율도 근소하면 늘어날 가능성으로 올해 예상될 수 있겠죠. 충분히. 자, 수시에서 재학생들의 경우에 최저 자체를 미충족할 학생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도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다라는 것은 그 선발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정시로 수시 2월이 되어지는 것이 증가돼서 정시 모집의 인원도 증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마저도 역시 더 높아지는 비율로 졸업생의 몫이 될 수도 있다. 자, 반대로 재학생이 상당히 수능을 잘한다라면은 그것으로 매우 이제 유리한 입시를 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최근에는 의치한 약수에서 수시 전형, 수시 모집에서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마저도 졸업생의 합격자 비율이 증가 추이에 있기는 합니다. 당연히 증가가 더 많이 되는 대학은
최저가 많이 높은 대학들 또는 최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졸업생의 재수가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의 재수의 결과가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분명히. 예, 그런 추이에는 있습니다. 뭐 아주 큰 폭으로 엄청난 큰 폭으로 상승되는 건 아닌데 아주 적은 완만하게 높아져 가고 있는 추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고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최저가 높은 종합전형이잖아요. 이제 그런 전형에서도 20%를 넘게 지금 졸업생들이 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아주 졸업생들이 극단적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전형이었다라고 예시로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도 이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역 인자가 대폭 증가가 되는 점 살펴볼 수가 있고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도 증가가 되어져 있고 여러 대학이 전형이 신설됐죠. 단국대, 이화여대, 게다가 이제 한양대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인원 자체도 증가된 곳, 뭐 가천대 40명 선발하고 인하대 그리고 아주대 많이 늘어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큰 입시의 흐름은 교과 자체도 종합화되어지는 흐름들이 좀 있어요.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시의 종합화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논술의 종합화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한양대의 경우에. 자, 의대만이 아니라 모든 그 전형 내에서 모든 모집단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뭐 이공, 인문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면접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고 배수도 늘어나고 있고 반영 비율도 또는 실제 반영비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면접들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의대에서 의학학 계열에서의 어떤 상황에 대한 재심은 뭐 MMI라고 말하는 주된 테마들은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좀 중요도가 높은 테마들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여기 정리를 해 두었는데 이런 의대 면접을 치러야 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틈틈이 뭐 식사하면서 부모님들께서 제시문들을 준비를 해주신다라거나 해가지고서 조금씩 계속 그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대 증원이 없거나 혹시 감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시 요강에 대해서 공부가 아예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서울대부터 서강대까지에 대해서 수시와 정시 뭐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서울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그 작년에 좀 뒤늦게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새롭게 모집단위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러한 학과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지켜보시는 거, 살펴보시는 거 이런 정도가 조금 말씀드릴 만한 것이 될 것 같고요. 정시의 경우에는 직윤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약간 더 늘어나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뭐 말씀드릴 내용들은 있지는 않고요. 아마 여러 설명에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던 내용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과생들에게 조금 말씀드린다라면은 카이스트와 이런 전형에 대해서 자소서와 추천서, 증빙서류 또는 독서 목록 또는 독서 요약 이런 것까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매우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출하는 자료 자체도 외부에 있는 것들도 모두 다 제출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부모님들께서 원서 접수하는 시기가 가까워져서 준비를 시키려고 하면 준비가 잘 될 수가 없죠. 근데 나름대로 카이스트 지원을 고민을 해야 될 만한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1학년이나 2학년 동안에 동아리나 또는 과목에서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주제 탐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외부 대회에 출품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외부 대회 출품들을 대부분 다 안 하다 보니까 장려나 특별상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도 수상이 잘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있어서 지금 시점에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의 대회도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돼요.
거의 연중에 찾아보는 시점마다 대여섯 개 대회, 대여섯 개 정도의 대회는 항상 그 시기마다 찾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아주 뭐 그렇다 권위 있는 대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대회에 이미 했었던 내용의 작품을 출품을 하는 걸 통해서 다행스럽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카이스트의 출품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할 만한 좋은 자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이가 하지 않아도 어머님들께서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워낙 인서울로 지원하는 경향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카이스트도 기피하고 포스텍은 더더욱이 기피를 합니다. 수시 지원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근데 역시 그러다 보니까 그 포스텍을 지원했을 때 그 수시에서 포스텍 합격이 되어진 것이 정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인 학생들이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 이 포스텍이 꽤나 등잔 밑에 전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 지원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학생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워낙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지원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아이들이 다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대의 경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자, 연대의 올해 정시에서부터는 이렇게 학생부 50점 반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과로 지원할 때는 사탐 변표 3% 가산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과 지원할 때는 그 이과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과탐으로 응시했다라면 변표 3%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산점은 과탐을 본 학생이 웬만해서는 절대 문과로 지원하지 않게 되어지는 효과를 거둘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과목으로 보면은 만점에 가깝다라면은 표준 점수가 70점이라서 3%면 2.1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대랑 연대나 영어 2등급 받았을 때 감점이 2점 차이 나요. 근데 그 2점 감점 차이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2등급으로 연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 지원자는 영어 1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고 고대는 2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근데 그렇게 2점 차이가 커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가산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원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차 지원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2점을 손해보면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좀 이야기하셨는데 사탐런이 이과생들 사이에서 사탐런이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저는 우려를 갖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탐구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높게 한다라면은 8%, 10%까지 하는데 그것을 두 과목 모두 다까지 부여하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과탐으로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컷을 더 높게 만드는 것이고 과탐 응시자로만 지원할 수 있다라면 컷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 가지 다 고려하더라도 그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을 더 맞출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 과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과생들이. 그러니까 사탐을 해서 내가 100분위 자체를 4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 과탐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대에서의 큰 변화는 이제 교과 성적이 드디어 반영되기 시작한다. 올해부터. 자, 그리고 사과탐 변표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대의 감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3등급부터 감점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3등급 초반 정도까지가 실제 지원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5등급이나 6등급이 이런 점수가 혹시 많은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대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내용 수시에 대해서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역시 고대에서 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이겠죠. 논술 전형. 수능 후 바로 이제 해당하는 주말에 바로 논술 시험이 있는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최저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문과 내에서 비인기 학과라고 하면은 아마 사업화를 맞춘 학생이 매우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최저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고대 진학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죠. 역시 이과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같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학생들에게는 고대 논술이 거의 고대가 베풀어준 뭐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강남 서초권 학생들이 매우 주목해야 되는 전형이다. 고대 논술 전형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고대 정시에서도 학생부 반영을 합니다. 교과 우수 전형에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그 일반 전형에서는 교과 반영이 없는데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고 과탐 변표에 대해서 3% 가산점이 또 올해부터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교과 감점이 어느 정도나 되나? 3등급만 되더라도 6점이나 감점이 돼요. 그래서 고대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그 상위권 학과는 2점 초반대에서 대부분 다의 지원자들이 되고 있고, 하위권 학과를 가야 고대 하위권 학과 정도 가야 3점 초반대 정도 학생들이 그 지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의 지원을 해서 보면은 교과 우수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의 컷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면 같은 학과인데도 7.8점까지 벌어져요. 그러면은 저도 7.8점이 불리한데도 일반 전형을 모의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교과 우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교과 우수로 가서 교과 우수 컷을 점점점 조정이 되고 높아질 수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이 실제 좋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손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우수 전형과 일반 전형이 최소 5, 6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있는데도 교과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고대의 정시 지원이 더 수월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3학년 1학기 성적에 대해서도 끝까지 조금 더 단 한 과목이라도 좋은 등급을 받아두는 게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가는 데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게 수능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만약에 뭐 재수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삼수까지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고교 학점제에서 정시에서 교과 반영은 지금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가 예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삼수까지도 생각한다라면은 더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좀 신중하고 교과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대 수리에서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릴 것은 이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언어형, 논술 수리형. 이거 그냥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언어형을 보고서도 반도체 융합공학과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IT 융합공학과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학 계열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특하게 또 반대로 수리형을 한 다음에도 글로벌 경영학과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교차 지원, 애초에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매우 독특하게 언어형을 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과생이긴 하지만은 인문 논술을 매우 잘하는 학생이라면은 인문 논술을 응시하는 것으로 이공학과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대학에서도 없었던 방식의 독특한 논술이 올해 성대에서 시작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대의 논술이 좀 독특하게 올해 시행이 된다라는 것을 좀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 정시도 말씀드릴게요. 자, 한양대 수시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이제 논술에서도 정성평가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요. 한양대 정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한양대 정시는 수능 100%로 선발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평가 10% 반영을 한다. 그래서 수능 90%의 정성평가가 정시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한양대의 경우에는. 그래서 충실한 교육과정이 이수, 교과목 선택, 성취도, 그리고 세특에 드러나는 학업에서의 충실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
해서 10%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정시마저도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 이 교과 성적 반영도 정성평가 같은 방식으로 반영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최종 끝까지 또는 3학년 2학기까지도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강대의 경우에는 가장 변화가 없는 대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시에서 뭐 국수의 반영비를 달리하면서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반영을 해주는 것이 올해 바뀌어지는 서강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국어나 수학의 강점이 어느 한 과목이라도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강대 정시에서 조금 더 재미를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항상 과욕을 부려서 많은 내용을 준비하고 전부 다 전달을 못 드렸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내용들 더 엄선해서 좋은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남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